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한국 경제에 모처럼 단비가 내리는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파업 없이 임금 단체 협상에 합의한 것은 8년 만의 일입니다. 파업이 평균 17일간 이어졌고 8만 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노사가 경제 난국 극복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사가 큰통 합의로 손을 맞잡은 현대자동차의 사례가 산업 전반에 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보통 중산층은 여유 있게 살만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불편 없이 생활을 즐기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있죠. OECD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이하,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20대, 30대들은 취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또한 50대, 60대 이러한 퇴직하는 시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4인 가구 중간소득을 450만 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월소득이 220만 원인 이하인 세대입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나누는 분기점이 월소득은 670만 원입니다. 중산층의 조건은 나라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상위 20%에 속하는 경제적 소득층을 일컬습니다. 즉 50% 정도라면 중간층에 해당이 되지요. OECD의 기준에 의하면 한 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으로 쭉 나열을 한다면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산층 조건 기준으로 본다면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저소득층으로 바로 빈곤층에 속하고 150% 초과는 상류층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4인 가족의 연간 수입이 약 6천만 원 이상이면 미국에서는 중산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소득만으로 중산층 기준을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 기준에는 청구서 상환 능력을 중산층 첫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가, 비평지를 정기 구독하고 있는가 이런 것 등이 미국에서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국민의 40% 이상이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렇다면 미국도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가면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은 좀 젠틀합니다.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와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즉 불법에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이 영국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적 기준인 스포츠와 악기도 즐길 줄 알아야 하고요. 자신만의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줄 알아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여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런 것들이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 되겠습니다. 역시 프랑스는 문화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산층 기준 조건은 특정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경제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부채가 없고요. 아파트가 30평 이상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는 2000cc 이상 중형급 이상을 소유하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리고 예금 잔고는 1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여유 정도가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아파트의 규모나 자동차의 크기를 중산층의 조건으로 꼽습니다. 이렇게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땅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기도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시욕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집이 없이 살면서 소위 사글세를 살면서도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비정규직으로 이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취직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젊은이들의 실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결혼 포기하니 당연히 출산 포기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내 집 마련 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포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산층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말이죠, 올해 2분기 중위소득 50%에서 150% 가구 비중이 지난해보다 1.9% 낮아진 58.3%로 떨어졌습니다. 중위소득이 50% 이상 150% 이하 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표적인 중산층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비중이 2015년 67.9%, 2016년 66.2%였다가 2017년에는 63.8%, 2018년도에는 60.2%로 이렇게 4년 연속 뚝 떨어졌습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 가구 비율은 2015년 12.9%에서 올해 2분기 심지어 17%까지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빈곤층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낙폭이 두드러진 것도 특징입니다. 최근 정부가 5분위 소득분배 지표를 들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소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중산층이 줄어들면 사회 양극화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고 내수 기반이 약화되면서 경제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기업 매출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세계화, 자동화 등으로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각국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중산층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오르는 바람에 대중 음식점 가격이 급격히 오르며 직장인들은 점심값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1만 원을 들고 냉면이나 콩국수 한 그릇, 샌드위치 하나 마음 놓고 먹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년 전과 비교해 서울의 냉면값은 12%, 김치찌개 백반은 7% 이상이 올랐습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지면 계층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치적 안정성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밀한 정책 점검을 통해 기업, 가계 등 위축된 경제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